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신문 기사나 저널이라든지 이러한 문장들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주어,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도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목적어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을 도치를 하다 보니까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감과 동시에 동사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컴마를 찍어서 동사가 주어 앞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를 막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컴마는 뒤에 동사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분사와 분사 구문의 차이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 때 이와 같이 분사를 이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투부정사도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에 한 가지인 이 분사가 바로 동사를 이용한 형용사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구문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래 문장이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문장을 분사를 이용을 해서 구로 만들었다 해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투부정사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부정사 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사를 이용을 해서 문장을 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문장이 되냐면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에서 주격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분사 구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부사절을 우리가 구로 만들 때 이 접속사, 즉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같으면 주어를 생략을 해서 분사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구를 만드는 경우가 바로 분사 구문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등위 접속사, 즉 예를 들어서 뭐 and나 but 이러한 등위 접속사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생략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또 분사를 이용해서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중급 이상의 영문들을 여러분들은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에 보면 분사와 분사 구문의 차이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꼭 들으셔서 그에 관련된 지식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skyscraper sized cargo ship 해서 여기에서 이제 skyscraper 그러면 이제 고층 빌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사를 이용을 해서 형용사로 만들었는데 뒤에 수식받는 명사인 ship ship 입장에서는 이 sized라는 이 동사 행위가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분사, 즉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 분사인 pp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물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카고 하게 되면 비행기나 아니면 배에 실는 그러한 화물을 우리가 카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크기의 화물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wedged라는 지금 타동사가 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과거형이 아닌 과거 분사인 pp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끼워져 있는 또는 끼어 있는 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었었는데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됨으로써 이와 같이 분사 구문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s, 그 다음에 wedged에서 is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의 조동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is가 being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조동사니까 그냥 생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이 본동사가 되겠죠. 이거를 분사로 고쳐야 되는데 분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ross Egypt, Suez Canal 해서 이집트의 이제 수에즈 운하를 가로질러서 끼어져 있는 고층 건물 크기의 화물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urther imperial global shipping.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further라고 하는 것은 더욱 한층 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global shipping 하게 되면 세계 해운,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이 화물선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운반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계 해운 사업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더 큰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hursday, 목요일에. 그래서 여기서 Thursday는 이제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사절이 왔는데 이 부사절은 앞에 있는 이 동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부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문장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부사절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t least 적어도 150개의 other vessels, 그러니까 선박들이 되겠죠. 선박들인데 여기에 또 ing 형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사 뒤에 이와 같이 ing 형태나 또는 이와 같은 pp 형태가 오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로 하는 선박들이 되겠죠. 그런데 무엇을 필요로 하냐 하면 to pass through the crucial waterway 해서 그 중요한 수로죠. 수로를 통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선박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격관계되면서 which를 생략을 하면 분사 구문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needed라는 동사였는데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사절 즉 이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명사가 주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어의 동사가 시제가 과거니까 같은 시제죠. 그러면 단순 분사이고 그 다음에 또 능동이기 때문에 단순 분사의 능동인 ing 형태의 현재 분사를 써서 이와 같이 needing이라고 분사 구문으로 고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적어도 150개의 다른 선박들은 idled. 자, 여기서 idle 하게 되면 빈둥거리다. 그러니까 뭘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또 ing 형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시동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 플러스 동사 ing. 그러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이러한 의미의 동시동작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 동시동작이 바로 이와 같이 부사절이 분사 구문이 돼서 결국에 이와 같은 동사 플러스 동사 ing 형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사에서 ing만 있는 게 아니라 pp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사 플러스 pp도 동시 동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분석을 하다 보면 동사 플러스 pp는
또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기도 되기 때문에 마치 보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유사보호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동시동작, 즉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돼서 이와 같이 분사구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동사원, 동사투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aiting for, 여기서의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앞에 있는 wait과 같이 동반되는 전치사죠. 그래서 이 for는 앞에 있는 wait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for가 뒤에 있는 명사와 연결되는 것이라면 그때는 이거는 부사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for는 waiting과 함께 따라다니는, 즉 동반되는 그러한 전치사이기 때문에 wait for까지를 동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the obstruction이 이제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장애물이 to 할 것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to 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lear, 여기서 clear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깨끗이 치워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이 치워지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와 같이 분사와 분사 구문의 차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은 어떠한 문장들이 분사 구문이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해석을 하실 때 그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면은 보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인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일형식 문장에 이와 같은 수식어구들이 많이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이런 분사 구문들이 껴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사 구문을 꼭 알고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he ever given이라는 이제 주어가 와 있죠. 자, 그런데 컴마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일단 또 하나의 문장이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컴마가 오게 되면 이 컴마 뒤에는 반드시 등위 접속사나 아니면 관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위 접속사나 관계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분사 구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ing나 pp 형태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질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being이라는 이 분사가 생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주어가 the ever given이라는 이러한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 is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는 즉 주격관계 대명사가 있든지 아니면 등위 접속사인 and와 그 다음에 이것을 받는 it이 있어야 되는데 and it을 쓰는 것보다는 and it, 즉 등위 접속사와 대명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주격관계 대명사를 쓰는 것이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and it 대신에 which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which is가 있었는데 이 which라는 이 주격관계 대명사를 생략을 하다 보니까 분사 구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is가 being이 돼가지고 being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이 보호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Panama flagged ship에서 여기서도 파나마 그 다음에 여기 하이픈이 왔는데 하이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를 하나의 몸통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나마의 깃발을 단 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의역을 하게 되면 파나마 국적의 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플래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사로 쓰이면 기 또는 깃발이 되겠는데 동사로 쓰일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배 입장에서는 깃발이 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사를 PP 형태인 과거 분사를 이용을 해서 또 형용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파나마 깃발을 단 배, 즉 파나마 국적의 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대시 오게 되면 이 대시 과연 무엇으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 뒤에를 먼저 끊어 보시는 게 우선 순서입니다. 그래서 대 뒤에를 딱 끊어서 여기에 지금 주어가 필요하죠. 뒤에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게 바로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뒤에 끊었을 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만일에 that 이하를 끊었는데 that 이하가 완벽한 문장이다. 그러면 저를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hat 용법을 보시게 되면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 그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크게 세 가지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거에서는 또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 유튜브 강의에서 대세 관련된 용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꼭 시청하셔서 대세에 대하여 완벽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carries cargo, 그래서 화물을 운반하는 배가 되겠죠. 그런데 between Asia and Europe 해서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의 사이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파나마 국적 배, 그게 바로 이제 the ever gi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마가 왔으니까 이 문장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왔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어가 왔으니까 이제 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위 접속사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관계사도 필요 없는, 즉 동격의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an aground a Tuesday in the narrow,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ran aground 하게 되면 좌초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Tuesday, 그러니까 화요일에 배가 좌초했어요. 자, 어디에서 좌초를 했냐면 in the narrow 해서 좁고 그 다음에 man-made, 자, 인간이 만든 운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운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make라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운하 입장에서는 수동이 되겠죠. 그래서 수동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거 분사인 pp를 이용을 해서 making이라고 하질 않고 made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운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컴마는 narrow와 그 다음에 man-made를 연결하는 그러한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고 인간이 만든 운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또 ing가 왔으니까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가 하는 것이라면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으로 뭐뭐 하는 운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만일에 여기에 앞에 있는 이 canary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가 하는 거라면 그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부사절이 분사 구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can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which is 그 다음에 dividing이라는 그러한 형태의 문장이었었는데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이 되다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인 진행형 공식의 is는 조동사라서 생략을 해버리고 본동사인 이 끝에 남은 이 dividing을 분사로 고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분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which is만 생략된 그러한 경우로 되겠죠. 그래서 그 운하가 둘로 나눕니다. 무엇을 둘로 나누냐면 Continental Africa from the Sinai Peninsula 해서 시나이 반도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분리하는 좁고 인간이 만든 운하에서 화요일에 ran aground 좌초되었다 또는 좌초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앞에 이와 같은 독립부사구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인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를 수식을 해주는 이와 같은 형용사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딱딱 문장의 구성 요소만 나와주면 좋은데 이와 같은 살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즉 중급 문장 이상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꼭 알고 계셔야 되냐면 준동사, 그 다음에 관계사,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 구문. 이것을 모르면은 중급 이상의 문장들은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자세히 담겨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독립부사구라고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부사구는 부사구인데 왜 독립이란 말이 붙었나 이거죠. 이게 무슨 3.1절에 뭐 어떤 부사구가 만들어졌냐 이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썰렁한 개그를 해서 원래 이 부사구라고 하는 것은 앞서 그 부사절이 있었죠. 이 주절, 즉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이 즉 이 부사구가 꾸며주려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의 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수식받는 동사가 쫓아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쫓아가게 되면 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치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컴마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절과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독립부사구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그와 같은 부사절이 만약에 이 주 앞으로 가게 되면 그건 역시 독립부사절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이 독립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이 독립이란 말은 바로 이와 같이 주절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컴마를 찍어서 그래서 독립부사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자꾸 막 머리가 멍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더듬고 그러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in the time since.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 지금 since 그러면 뭐뭐 이후에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콤마를 딱 찍어버렸죠. 없어요. 이러한 표현은 그 이후로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in the time since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제가 여기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to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어를 꾸며주니까 결국에 이 to 부정사는 주어 즉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는 노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free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놔주는 거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자유롭게 지금 배가 끼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끼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기 위한 노력인데 여기 지금 ing가 왔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using은 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they라고 해놨는데 여기 주어가 노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주어일 경우에도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사절이 분사 구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시 동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 플러스 동사 ing. 그런데 여기에 이 앞에 있는 동사에 목적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주어가 하는 거라면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고 그게 아니면 앞에 있는 주어가 하는 것인데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 일반적인 주어로 해서 뭐 while we were 아니면 while they were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배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뭘 하면서 이제 배를 끼어 있는 배를 빼내는 것이냐면 using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 등위 접속사 and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이거 아주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등위 접속사의 성격을 모르면 절대 이것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보시죠. dredgers 하게 되니까 준설선 또는 준설기들을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ing는 이거 분명히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입니다. 분사를 이용해서 만든 분사 구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igging이 왔는데 이 digging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에 지금 뭡니까? 분사가 왔으니까 얘도 이거 분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분사라면 자, 뒤에 있는 것은 지금 명사거든요. 자,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같은 것끼리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사고 얘도 분사인데 and가 왔는데 갑자기 여기 명사가 왔어요. 이렇게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런 등위 접속사가 오게 되면 뒤를 먼저 무조건 끊어봐야 됩니다. 뒤를 끊어봐야 돼요. 그래서 뒤에가 보니까 명사지요. 그러면 앞에 명사들과 연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명사가 요거는 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하고 연결됐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A, B, 마지막에 and C 이와 같이 맨 마지막 앞에다가 등위 접속사를 쓰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and는 컴마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and를 빼버리고 이 and가 여기 있었던 건데 and를 빼버리고 컴마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and C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얘도 명사, 그럼 얘도 명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얘가 명사가 아니라면
얘가 이제 명사지 않습니까? 그럼 얘하고 연결이다. 그러면 여기에 and를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and에 해당되는 거에 and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죠. 여기도 분명히 또 명사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도 and가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얘를 분사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and가 있고 그 다음에 요 and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거를 파다, 뭐 이렇게 이 동사고 얘를 목적으로 봐야 되는데 또 이제 내용상은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럴 때는 여기에 and가 있어야 됩니다. 얘가 분사고 얘가 분사라면 이게 마지막 분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and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러한 등위 접속사의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을 때 맨 마지막 거 앞에다가는 그 등위 접속사를 반드시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것들은 이와 같이 컴마로 대신해 준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지를 못한다면 이 디깅을 분사인 유징처럼 해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얘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이제 결국에는 억지로 이제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얘가 동사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주어인데 얘 동사는 어디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 주어 1, 그 다음에 이거 주어 2 이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위 접속사를 이제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을 때 그럴 때 A, B 그 다음에 and C 그러니까 A, B and C 마지막에 이렇게 and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모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엉뚱한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그 유튜브 영상에 이와 같은 이 접속사에 대한 개념, 또 이 등위 접속사에 대한 개념, 여기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무시해왔던 아주 하찮게 보이는 이러한 등위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미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등위 접속사의 개념이 들어있는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10중 8구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에 대한 개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끄는 이 형용사구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를 해석을 해보면 준설기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땅 파기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조죠. 만조의 도움을 이용을 하면서 배를 빼내는 그러한 노력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have yet to 전에도 제 강의에 have yet to라는 그러한 표현에 관련된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have yet to 동사 원형 그러니까 아직 이거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RV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은 아직은 그 컨테이너 선적을 옆으로 밀어놓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제 유튜브 채널 주변의 많은 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